5분 굴방 흥미로운 책이에요. 군주론을 읽고 얘기해봐요. 이거는 이제 요약본을 읽어가지고 깊이 있는 얘기까지 못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슨 내용이었고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군주론은 언제 생긴 글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이제 후반쯤 이제 도시 국가들이 분열되고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정치적 혼란기 때.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이라는 건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침략이 많았죠. 정치적으로 혼란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권력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1469년대인데도 지금까지 읽히는 책이에요. 핵심 주장을 얘기하자면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주는 선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하다면 비도덕적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정치의 현실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해서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어야 한다. 근데 지금 이때 상황이 막 침략이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도덕성보다는 능력, 그죠? 권력 유지와 국가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되게 유명한 말을 하거든요. 뭐하고 뭐 중에는 뭘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사랑과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받는 군주가 되라고 했나 두려워하는 군주가 되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받는 군주가 되라. 그죠? 사랑이라는 거는 되게 조건적이고 쉽게 변하지만 두려움은 외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다. 두려우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날 좋아하게 만드는데 나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군주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사자처럼 강해야 한다는 거는 여우처럼 사람 속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속임수를 간파하고 사자처럼 강해야 한다. 용기 있게 대응해야 한다. 두 능력이 조화돼야 권력이 유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목적은 수덕을 정당화한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돼요? 그 말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비도덕적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수단이든 다 정당화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이라는 거는 분열된 도시국가를 통일하고 정치적 안정을 얻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실용주의 관점인데 일부 동의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일 수 있지만 전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덕성이 그때야말로 가장 중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외교, 내정, 통치 등의 기만, 조작, 폭력도 국익에 기여를 하면 허용한다라는 게 대표적 마키아벨리즘의 철학적 초대가 됐어요. 근데 국익이라는 게 무슨? 국가의 이익이죠. 아. 사회의 이익처럼 국가 자체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탈리아의 이익에 대해서는 뭐라도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종교 도덕 중심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정치 윤리에서 현실과 결과 중심의 정치 분석으로 전환됐다는 게 의의가 있지만 효율성과 성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는 뭐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네. 이게 너무 지도자의 능력을 중시하고 있는 그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독재죠. 100% 독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비판 가능성을 얘기하자면 뭐가 비판점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능력 있는 군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타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민들의 뭐를 침해할 수 있죠? 아,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할 그렇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물론 능력이 있어서 경제를 발전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안정감 있게 유지한다는 건 장점이지만 세상의 모든 장점은 단점을 동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막 목적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 죽이는 것까지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언제나 사람은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자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죠. 물론 이게 마키아벨리가 원하는 거겠지만, 근데 마키아벨리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랑받는 글이거든요. 기업의 경영, 외교 전략, 선거 캠페인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능력 있는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고. 어떤 점에서는 너무 가까이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위험 있는 관계 있잖아요. 뭔가 권위를 주는 거.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택하라는 말은 좀 선생님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덕보다는 생존, 착함보다는 유능함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순자라는 동양 사상가도 능력이 있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약간 비슷하게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선한 거라는 건 결론적으로 어디? 뭐가요? 아 이거 없는 거죠? 내가 얘기한 건데. 응.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거는 약간의 나르시스트적인 얘기를 얘기하거든요. 교실 속의 위계와 소시오패스라는 주제로 연결을 해봤는데 마키아벨리즘이 뭐예요? 뭘 할 수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네, 이제 사람을 감정 없이 조종하거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즘은 조종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아. 조종이라는 말 자체가 상대를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옮겨 하는 거. 교실 속의 마키아벨리즘 하이어러키와 권력 게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이어러키는 뭐 말을 어렵게 해놓은 거서 그렇죠. 위아래 있는 질서, 순서를 얘기해요. 교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가장 상위 포지션에 뭐가 있어요? 인싸, 인싸, 뭐 말 잘하죠. 좋고 유머 감각 있는 친구. 잘 받아치고.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받아 잘 치잖아요. 근데 좀 깊이 있는 말도 잘해요. 잘하죠. 그래요. 의외네요. 근데 그게 이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게 두 부류로 나눠서 그냥 순간적인 약간 개그맨처럼 막 웃기게 받아는 치는데 좀 깊은 얘기는 못하는 애가 있고 웃기기도 하고 되게 깊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상위 포지션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뭔가 그냥 단순하게 받아치기만 가능한 친구는 중간 포지션에. 그래서 그렇게 막 말빨도 되고 상대 패턴을 잘 파악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 또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했던 애들은 나중에 끝까지 굉장히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재밌는 거 좋아하니까 말빨을 늘려봐야지 이런 애들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용해됐던 것 같아요. 잘 티가 나지 않았었고. 근데 요즘엔 좀 약간 불공정 거래가 있잖아요. SNS. SNS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SNS에 좋아요를 몇 번 받는가. 그리고 팔로워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근데 그것뿐 아니라 SNS에서 DM이 가능해지면서 서로에게 이제 뭔가 자기 관심 있는 사람이나 뭐 친해지고 싶은 친구한테 DM을 보내서 문자를 하면 그 친구랑 좀 친해지고 뭐 영통도 하고 이런 게 SNS 문화가 되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플랫폼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되게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오히려 학교 생활에서 이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친해지는 경우가 되게 대다수예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직접적으로 SNS에 영향력을 받는 쪽은 아니고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는 편인데 SNS에서 만나는 그 온라인에서 만나는 그런 인간관계 역학하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있잖아요. 오프라인하고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상위 포지션의 아이들은 우리들의 연진이 같은 아이들은 유머 감각이 약한 애를 이용해서 인기를 유지하기도 하고 막 되게 우습게 만들기도 하고 그 중간에 포지션 있는 아이들은 그걸 또 따라하죠. 그죠? 따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응해주고 환호하고. 근데 중간 포지션 호소인 아닌가요? 중간 포지션이 아니라 가장 약자인데 중간 포지션처럼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그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간 포지션에도 몇 가지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상중하가. 근데 그 중에서 상 정도 되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상위 포지션 애들이랑 좀 친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하 친구가 많죠. 근데 이 포지션이라는 게 좀 개인적인 게 아니라 누가 생각해도 다 비슷해요? 네, 다 비슷해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건 학교 다니기 싫을 것 같은데. 그 하위 포지션은 아싸. 배제당하고 무시당하거나 괴롭힘 당하고. 근데 괴롭힘을 당하는 것까지는 놀림거리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다 갑자기 급발진하거나 분노를 폭발하고 자기 방어적인 수능을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없이도 그냥 하이 포지션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위 포지션은 아니다가 쭉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가니까 폭발한 건가? 그죠. 걔네들도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 누굴 끌어내릴지 계산하는 게 교실 속의 마키아벨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좀 착취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끌어내려야만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지위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거 있죠? 위기를 만드는 거. 그 위기를 만들면 그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평화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간질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걸 장악할 수 있으니까. 난 평화를 좋아해요. 어디 봐서 내가 평화를 싫어합니까? 평화 호소. 평화 호소인이에요? 나는 평화를 재밌어 합니다.
근데 다른 것도 재밌어. 그런가요? 난 여러모를 많이 재밌어 하는데 누군가를 갈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정말로 갈리지 않아도 됐었어요. 소시오패스의 특성과 교실 내의 유사 행동은 소시오패스와 마키아벨리즘을 속해 있는 아이하고는 비슷한 점이 있죠 분명. 그쵸. 죄책감이 없어요. 친구를 괴롭히면 죄책감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인데. 그쵸. 나보다 약하든. 왜냐면 그게 되게 이기적인 이유로도 죄책감이 생기는 게 나도 그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무섭다, 죄책감이 든다라고 했는데 그냥 공격성 장난이라고 웃고 얘기하고 교사를 무시하고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소리 하나 들으려고 거짓말하고 이러죠. 멋있다. 그게 왜 멋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관객이 문제예요. 관객이 잘못된 거예요. 교실 내에 마키아벨리즘과 소시오패스가 하이브리드 된 아이들이 있어요. 일단 말을 하이브리드가 뭘까요? 두 개가 합쳐진 거. 그렇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면은 전기차하고 가솔린이 같이 있는 거. 근데 마키아벨리즘하고 소시오패스가 대부분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고 소시오패스가 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공격성이 더 뚜렷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플러스가 되면 어떤 면이 더 마키아벨리즘을 가진 아이들은 일단 되게 중요한 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되게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만큼 능력이 있어요. 애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차원이 높다? 약간 선생님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네들 대들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 오히려 막.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런 만들어놓은 패턴과 프레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장 예뻐하는 공부 잘하는 일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일단 잘하고 능력 있고 학교에서 능력이 있는 거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몰래 따돌려요. 몰래. 들키잖아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재밌어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들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매너 있게 굴고 필요할 때 친구의 험담을 하는데 본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종합니다. 걔네한테 조정을 해서. 가장 중요한 소시오패스에는 뭘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평판. 얘는 지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평판은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약간의 저지능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마키아벨리즘은 평판까지. 평판이 선생님의 평판이 엄청 중요한 아이.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마키아벨리즘이 소시오패스보다 좀 잔인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평판은 자기가 정하고 싶어서 정한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사회가 굉장히 썩을 수 있죠. 물론 매력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도덕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계 질서를 무서운 정적 아래 유지시킨다. 이 말 알겠어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을 내가 지휘하고 내가 나서지 않아도 애들이 무게감을 느끼고 그렇죠. 무서운 정적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떤 좀 약간 단수가 낮은 애들은 너 민습 불편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마키아벨리즘에 많이 속해 있는 아이들은 그냥 뭐 눈빛으로 옆에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치를 보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눈치 없는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요? 마키아벨리즘 아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 약간 조정해가지고 뒷담 가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뒷담을 하거나 이러질 않는데 네. 옆에 아이들이 자기를 일단 두려워하면 그 아이의 표정을 자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뭐 눈썹을 올렸다 내린다든가. 그러면 옆에 있는 애는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부터 그러진 않았을 처음부터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좋은 인상을 쌓아가요. 좋은 인상을 좋은 인상을 쌓아가서 얘는 좋은 사람이다. 능력이 있다. 근데 위기가 있을 때는 얘를 불러야 한다는 거를 축적시켜요. 그러다가 위기가 생길 때 그 능력으로 해결해요. 그러면 또다시 위기가 생겼는데 얘가 해결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일탈 행동을 할 때 전교 1등하고 같이 일탈을 하면 좀 덜 혼나거든요. 약간 그런 거죠. 그쵸. 같이 담배를 폈는데 전교 1등하고 담배 피우면 좀 덜 혼나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를 이용하는 아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키아벨리즘은 되게 영리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없으면 안 되고 걔가 기분 나빠하면 걔가 떨궈질까봐 그런. 그렇죠. 그리고 얘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줘요. 그렇구나. 소시오패스는 혜택은 안 주고 권리만 원하잖아요. 네, 마키아벨리는 그렇지 않아요. 안정과 이익을 줘요. 또 잔인한 거 같아. 안정과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죠. 얘가 베푸른다고 생각하죠. 연진이하고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풍요롭게 아이들이 살잖아요. 재준이하고 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실에서의 마키아벨리즘을 따라서 조작과 기만을 서슴지 않는 성향, 그렇죠? 인기 유지를 위해서 약자를 조정하는 소시오패스들 그런 걸 보면은 너무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인기라는 관점에서 그건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인기가 돈으로 환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돈으로 환산되나요?
아니? 한 줄 세우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협된 생각인 것 같아요. 왜 한 줄로 세울까? 몸무게로 세울 수 있고 키로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적 능력으로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따뜻함으로도 세울 수 있는데 너무 하나로 이렇게 세우지 않나 이렇겠죠.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민서의 위치는 어때요? 민서의 위치 만족해요? 저는 뭐 그렇게 막 눈에 띄고 막 그 정도는 원하진 않고 그냥 적당한 중간 포지션이면 괜찮아요.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눈에 띄는 걸? 아 별로 막 그렇게.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눈에 띄면 띄었지 뭐 굳이 그렇게 막 원해가지고 그런 거는. 그 눈에 띄고 싶어 하는 것도 왠지 약자 같다.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 그런 느낌 말고 아니 뭐 사람마다 그건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대부분 관심 받고 싶어 하지만 그렇죠. 그게 제가 굉장히 욕구가 아니라는 있죠.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되면 됐지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느낌. 그렇군요. 그게 너무 절박하진 않다. 네. 이런 얘기죠. 권력의 정당한 사용은 뭘까요? 어떻게 정당하게 사용하죠? 내가 뭔가 권력이 있다면 교실 내의 권력도 되고 선생님의 권력도 돼요. 어떻게 정당하게 얘기할까요? 정당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권력이 누가 내 말을 잘 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약자 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까지 함부로 할 필요가 없죠. 아 근데 함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그냥 짓밟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착하면 또 그렇게 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너무 교실로 얘기하면은 너무 좀 한심해 보이니까 왕의 입장에서 해볼게요. 너무 친절한 왕은 그 두 번째 권력자가 밟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떤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왕의 빗대어 해보자면 느린 친구? 좀 뭔가 노비 같은 그런 친구한테 노예. 그런 친구한테 막 뭘 해보고 괴롭히라고 하고 괴롭힘을 당한다. 근데 나는 옆에서 그런 방관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피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 제가 오히려 그런 아이랑 같은 수준이 될 수 있고 그거 너무 그리고 무서운 말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방관자가 될 거고 또 도와주면 같은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될 거고. 교실에 30명이 되는데 그 누구도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요? 근데 정의롭지 옛날에는 않아요. 좀 이렇게 등치 좋고 키 큰 애들이 몇 명이서 좀 말도 안 되게 애들 놀리고 그러면 선생님도 이제 큰 편이었잖아요. 그러면 5, 6명이 야 그만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포지션 애가 하위 포지션 애들 감싸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좀 하위 포지션 애가 좀 알딸딸하거나 뭔가 머리가 좀 안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막 비아냥거리면서 막 비웃으면서 아야 하지 말라고. 그건 좀 너무 아니다. 너무 근데 이상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무슨 웹툰도 아니고 싶지만 웹툰도 아니고 이건 너무 이상한데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건.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면은 내 수준이 떨어진다 포지션이.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눈치가 없고 자뻑이 심해가지고 옆에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애들을 비웃는 경우는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좀 약한 아이들은 그냥 배제, 약간 배제하긴 했죠. 좀 씻고 다녀라, 막 이런 얘기 정도는 했지만, 뭐, 걔를 씻고 다니라고는 얘기했어요. 너무 냄새가 나고 막 이러면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한두 명. 근데 그러면 씻으면 해결됐어요. 씻으면 밥 같이 먹었고, 등치 좋고 키 큰 여자애들이 몇 명이서, 야, 너무 심하다,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이 포지션 애들은 약간 눈치가 없으니까 애들 무리해서 끼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친구가 자기한테 좀 착하게 대해주고 잘해주면 걔한테 달라붙어서 뭐 예를 들어 싹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다든지. 근데 그걸 또 거절하기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면 또 낙인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잘해주면서 무서운 거. 그런 거.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잘해주면서 무서운 거는 애초부터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는 얘랑 똑같진 않아. 얘는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야를 알게끔 해야죠. 근데 같은 나이에 뭐 그러기가 쉽진 않겠지만 뭐 얘가 사용하는 단어의 범위라든가 뭐 눈빛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게 아무리 걔네들이 눈치가 없고 좀 그렇다고 해도 걔네들도 동물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하고는 너무 다른 리그의 아이구나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그걸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좀 그냥 개별 관리가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모르면 안 되죠. 대부분 우기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알고 있어요. 마키아벨리즘은 되게 매력적인 철학이지만
뭔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철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군주론을 시간이 되면 꼭 읽어보세요. 군주론은 뭐 학종에서 쓸 얘기도 되게 많고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써서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깊이 있게 아는 거 있죠. 인간관계론하고 군주론은 꼭 한번 카네기 인간관계론과 군주론을 읽으면 대부분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제가 아는 카네기. 네. 그러니까 그거죠.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주려면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카네기는 한마디로 한 그거거든요. 이 사람하고 있는데 내가 되게 훌륭해지네 라는 느낌이 받기만 하면 되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마키아벨리는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정말 좋죠. 정말 좋죠. 그러니까 내 비율을 맞추잖아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비율을 맞추는 게 나보다 얘가 못해서가 아니라 얘가 나를 뭔가 특별 취급해주는 기분? 나를? 막 이런 느낌이죠. BTS가 나한테 사진을 찍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너무 엄청난 비유. 그렇게 사람은 다 원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받는 느낌, 능력 있는 느낌. 근데 그거를 자극할 수 있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막 잘해주니까 떠나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힘이 원리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막 잘해주니까 떠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준다고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애초부터 떠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떠날 마음이 있어. 떠날 그 사람이 잘해주는 것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잘해줬을 가능성이 커요. 요즘에는 약간 좀 그러니까 뭐 전체에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자극적인 걸 원하고, 그렇죠. 뭔가 쇼츠밖에 그런 안 걸 보잖아요. 원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약간 좀 점잖고 그냥 말로 웃기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유머를 이해를 못하죠. 그런 유머를 이해를 못하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좀 수위 있고 그런 드립을 치는 그런 거를 오히려 좀 더 환호하지. 근데 약간 말빨로 이기는 애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점잖게 받아칠 수 있는 애들은 수위 높은 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급이 좀 내 스스로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애들이 쇼츠에 중독됐듯이 언어도 그런 식으로 중독됐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하는 이 폼은 롱폼이잖아요. 네. 이런 진짜 개 롱폼이죠. 쇼츠 같은 건 진짜 5분 6분이잖아요. 5분 6분이 뭐야? 5초 6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중독될수록 오히려 사유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내가 좋은 거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막 이수지 같은 사람들 막 흉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볍게만 볼 수 없거든요. 굉장한 통찰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웃긴다는 거는 공감의 코드도 있고 그냥 재미도 있지만 굉장히 깊은 통찰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머에 대한 접근이 정말 지능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유머를 구사하는 것도 지능이죠. 그렇다고 생각하네요. 그렇다고. 무슨 얘기하면 막 선생님도 자기도 모르게 웃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웃는 거지. 이 마키아벨리즘이 좀 재밌게 민서가 군주론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재밌었어요? 되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소시오패스랑 느낌이 약간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익을 추구하는. 근데 그 부분에서 뭔가 소시오패스도 잘 이용하면 잘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세대에 너무 움츠러져 있고 뭔가 좀 도덕적인 걸 원하는데 오히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몇몇 좀 긍정적이게 봐서 이런 행동을 좀 해줘서 좀 우리 사회에 좀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네. 그렇죠. 소시오패스도 교육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1차적으로 마키아벨리즘은 국익을 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목적이 뭐야? 공동체예요. 그게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나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또 어쩌면 그 국가에 포함된 것도 나니까 나도 결국 내가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에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군주론은 어지러운 상황에서 뭔가 난세에 나오는 영웅 같은 느낌이라면 소시오패스는 부조공자 같은 느낌이죠. 뭔가 좀 적응 좀 잘하면 마키아벨리즘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렇죠. 소시오패스가 데일 카네기를 만난다면 이렇게 되겠죠. 마키아벨리처럼. 이건 선생님 어렸을 때 5학년 때 처음 만화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군주론? 네, 만화책으로 있었거든요. 이게 만화방에서 몰래 읽었는데 너무 짜릿했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텀으로 진짜 원문으로도 읽어보고 막 이렇게 읽어봤었거든요. 꼭 시간이 되면 한번. 군주론 누가 썼어요?
마키아벨리가 썼다고 했죠. 아, 그 이름이에요? 네네. 어.